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하이선의 이동 경로였던 부산 지역, 오늘 오전 하이선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가 보시면은 강처럼 변했습니다. 차량도 빗물을 헤치면서 정말 힘겹게 움직이고 상가 출입문으로도 빗물이 파도처럼 드나들고 있고요. 또 부산 사상구의 한 거리도 아예 빗물이 잠겼습니다. 빗물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출입구 앞에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막아도 했지만 차량들이 통제되지가 않으니까요. 이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빗물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영상을 촬영한 커피숍 사장님과 직접 저희 취재진이 통화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7시 45분경 정도에 이제 8시 5분인데 그 전에 제가 집에서 깼는데 CCTV를 보고 이게 물이 이제 서서히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부산 사상구 지역 이쪽은 이제 좀 침수 우범 지역인데 이번에는 태풍이 좀 심해가지고 빗물이 차면서 이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차가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밀려 들어오다가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그래서 매장이 좀 침수가 됐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 부산을 지나 울산을 통과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기차가 탈선할 수준에 해당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아, 위험해. 뭐 날라가 돌 맞을 것 같은데. 아, 안 돼요. 어떻게 주황색깔? 네, 김승배 본부장님. 방금 화면만 봐도 정말 하이선의 위력 엄청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력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좀 오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죠. 아, 예. 그러니까 바다 위를 지날 때보다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네. 그 일본도 처음 경험할 정도의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거든요. 아, 예. 자, 거기를 스치고 지나면서 이제 울산 부근 상륙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은 중심 부근이 970 헥토파스칼이니까 네. 태풍으로서는 상당히 약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 아직은 불 가능성이 있고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그 강수구역에서는 벗어났는데 네. 바람은 계속 불 겁니다. 물론 다가올 때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예. 여전히 지금 동해상 중심으로 또 태풍의 중심은 먼 서해 바다 이쪽도 역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태풍의 비구름권에서는 제주도와 남부지방,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은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거의 강릉 가까이 지금 2시를 좀 넘기고 있는데요. 네. 그 중심이 강릉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강릉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언제쯤 이 하이선의 영향권에서 이 한반도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한 입장에서 보면 한 오후 3시 이후는 그 태풍의 중심이 지금 시속 50km 정도 상당히 빠르게 가거든요. 예. 한 2시간이면 한 100km 정도 가니까 저 북한 그 앞에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12시간 안에 태풍의 일생을 마감을 하겠지만 네. 그 뭘로 그게 낮아지냐면 이제 온대저기압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럼 중심 부근의 초속 17m 이하로 바람이 떨어지면 이제 태풍으로서는 일생을 마감하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온대저기압이 저 북한 쪽에 가서 상당히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면서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 못지않은 그런 강한 바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그래서 이게 피해 복구가 미처 안 됐는데 또 태풍이 오니까 참 피해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여름 54일의 장마 기간, 예. 태풍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땅이 굉장히 무른 상태인데 8호, 9호, 10호 세 태풍이 연달아서 한 열흘 안에 사이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직격탄을 날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그 여름철 날씨는 폭염보다는 하여튼 태풍으로 인한 그런 어떤 피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피해가 되겠지만 상당히 큰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에 말삭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한반도를 덮쳤던 하이선도 그렇고 정말 매우 강한 태풍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태풍이 발생하는 뭐 기상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뭐 여름철이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엔 그 1년에 네. 7개 태풍 영향을 받은 해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1959년에 7개, 예. 작년 2019년도에 7개로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네. 자, 7개. 지금 이번에 4개 5호, 8호, 9호, 10호 예. 4개 영향을 받는 그런 해인데 지금 뭐 생겨서는 안 될 그런 태풍은 아니고요. 네. 이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열량을 지금 바다가 머금고 있는데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태풍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 그러는데 기후 위기다. 우리나라 부근까지 접근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저런 위력을 저 북한 지방까지 가면서도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예. 확실히 한반도 바닷물도 그렇고 공기 상층의 공기도 과거보다는 많이 따뜻해졌다 이런 걸 실감할 수 있는 저런 태풍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10호 태풍이 가면은 또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되는 게 이 11호 태풍이 또 오느냐 안 오느냐 11호 태풍 노을이라고 하는데 옵니까? 이제 11호가 생기면 이름이 아마 노을로 붙여질 겁니다. 그 네. 순서에 따라서 붙여지는 네. 거니까 문제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한 10일 이내에 한반도 주변에 거시적인 어떤 그런 그 날씨 변화를 시뮬레이션, 모의를 해서 알려주는데 예. 그 예측 자료에 보면 한 적어도 오늘로부터 10일 이내에는 바로 11호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10호가 절대 마지막은 아니고요. 예. 여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바로 3, 4일 뒤에 쳐들어올 그런 11호 태풍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고요. 네. 그 10일 이내에서 발생할 거는 안 보이지만 예. 그 이후에 10월 상순까지는 언제든지 적어도 최소 하나 정도는 우리나라에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보통 통상적으로 10월에도 발생 그랬었나요? 10월 상순에 그 태풍, 그 작년에 미탁이라는 태풍이 예. 그 초에 그 영향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10월 초에도 그 2016년이든가요? 횟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울산 지방에 예. 태화강 범람을 일으킨 그 10월 태풍도 있습니다. 네. 10월 상순까지는 요즘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더욱 과거에도 10월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러한 추세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네. 따라서 앞으로 뭐 예상해 본다면 최소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이 10호로 끝날 게 아니라 네. 또 언제든지 우리나라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태풍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태풍 전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김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